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510선을 회복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4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상장사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반도체가 선봉에 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섹터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 자유주행 관련주의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어제 일제히 급등했던 조선주는 오늘 다소 주춤하며 정체된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로 종목별 탄력도에는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기대감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매그니피센트 7.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 7곳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메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올해 들어 약 70%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 MS와 엔비디아는 지난밤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D-Day 1, 반도체 상승 촉매될 겁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밤 21일 미국장 마감 후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쯤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 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강력한 실적은 이미 노출이 된 재료로 AI칩 중국 수출 규제 대안책과 자체 AI칩 개발을 한 MS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어땠나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장비와 HBM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자유주행 모멘텀이 더해지며 두 자릿수 급등한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제우스 등도 동반 상승하며 탄력을 유지했는데요. 반면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등 HBM 대표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샘 알트만 품은 MS AI 새바람 불가입니다.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된 샘 알트만 CEO가 3일 만에 MS의 합류 소식을 알리면서 MS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AI 업계는 새 바람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AI 챗봇주들이 큰 탄력이 있는 모습이었죠. 네, MS와 휴먼 AI 제휴 이력이 있는 이스트소프트가 장 초반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브리지텍, 플리토, 폴라리스 오피스 등 AI 챗봇 테마주 대부분을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약화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AI 업계, 종목별 차별화된 강점을 잘 확인하시면서 종목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AI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칩셋 미디어,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셀바스 AI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뉴스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도체 상승 촉매가 되어줄까가 저희의 주제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호실적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제 $500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실적 모멘텀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얼마나 더 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피비님은 어떤 뷰로 보세요? 예, 엔비디아는 뭐 분명 탄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국 시간으로 22일 아침 6시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3분기 매출은 대략 뭐 161억 9천만 달러, EPS는 3.3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뭐 전년 동기 대비 대략 매출액이 59억 3천만 달러이고 EPS가 0.58달러 정도로 이제 대비해서는 급증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는 그동안 여러 정보들이 나와주면서 이미 주가에 녹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 폭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실적 그 자체라기보다는 뭐 챗 GPT를 둘러싼 뉴스가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 GPU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만들고 있는 이 엔비디아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모멘텀 이슈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최근 논란이 된 그 AI 칩의 중국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자체 AI 칩을 개발한 MS의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이제 또 크게 또 수급을 또 불러와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럼 저희가 어떤 부분을 연결을 해서 엔비디아의 행보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런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AI 칩을 사실은 많이 비축을 해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호조세를 나타내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사재기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충분히 좀 예상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에 어떤 실적 발표일에 만약에 이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쪽에 있는 비어 있는 매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뭐 커버를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면 주가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실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세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MS 마이아 백칩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MS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이기는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뭐 향후 몇 개월간 AI 칩을 다 판매를 해놨고 네. 심지어 이제 내년 물량까지도 뭐 수요를 다 확보를 한 거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AI 칩 이 자체가 사실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MS가 빠지면 빠진 대로 그 부분을 다른 기업들이 메꾸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수요가 훨씬 더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AI 반도체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칩센 미디어를 골라와 봤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칩센 미디어는 지금 두 분이 지금 엇갈린 사인을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엔비디아의 대표 수혜주고요. 올해 주가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다시 5일선 우상향하면서 위를 향하고 있고 오늘은 3%대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이제 구글의 가속기 수주가 좀 집중되어 있죠. 근데 3분기에는 그게 더 커졌던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규모 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제품 위주로 사실은 이제 믹스가 좀 개선이 되면 영업이익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뭐 가속기가 구글 쪽에 팔리면서 이제 잘 팔리고 또 많이 팔리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이제 10%대까지 올라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공장이 내년 6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내년 6월 전까지는 사실은 캐파가 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건데 그 이후부터는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구글하고 엔비디아 쪽으로 좀 사실은 매출이 좀 편향돼 있고 집중돼 있는데 최근에
MS하고 인텔하고도 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쪽으로도 내년에 계속해서 이제 공장 완공되고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외형 성장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아서 조금 올라왔다 해서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네. 반도체가 주도지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이고 그 중에서도 뭐 좀 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 이스페타시스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엔비디아를 떠나서 또 뭐 모든 빅테크사들이 지금 AI 칩 개발을 뭐 치열하게 하면서 에스페타시스의 성장 볼륨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 방금 뭐 MS와 인텔도 말씀을 하셨지만 엔비디아 외에 주요 고객사는 어떤 좀 그런 현황이 좀 있는지 피비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수주 추이라던가. 예, 그 현재 기판 쪽 수주라고 하는 것의 주된 변수는 역시 미중 간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메인보드의 80%는 중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이렇다 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렇다 할 뭐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연구원들 분께서는 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규제 완화 소식이 좀 나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나와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할 수 있겠고 이런 규제가 더욱 더 커질수록 사실상 기판 쪽 시장은 우리나라가 가져갈 영역이 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스페타 쪽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관련된 테슬라 쪽이라든지 스페이스X 쪽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뭐 증권사 호평과 함께 목표가도 올라가면서 11월 들어서는 지금 꾸준히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홀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를 목표로 잡고 매도를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지난 8월에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좀 세론이 나왔죠.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 하락했을 때 이제 4만 원대가 매물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올라가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주가가 좀 내리 누워버렸기 때문에 4만 원대 매물벽이 굉장히 좀 두터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돌파가 좀 유력시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삼으시고 네. 돌파하면은 좀 더 보유하시고 일부 매도하고 보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좀 정리하시고 다음 또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칩셋 미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25%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지금 칩셋 미디어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어떤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20% 넘게 사실은 급등한 종목을 내일 당장에 쫓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22,000원을 지지하는 선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되도록이면 싼 값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사실은 AI 산업용 데이터 센터 내 이 영상 처리 장치, 그러니까 그 GPU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 얘네 고객사인 NXP라든지 다른 뭐 구글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존 글로벌 고객사들을 통해서 신규 매출이 충분히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뭐 수요가 증가하고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이 기술 패권으로 해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도 뭐 중국 쪽으로 그냥 수출 조금 하면서 중국에서 어쨌든 엔비디아 제품을 못 쓰니까 국내에 칩셋 미디어 제품들을 IP를 좀 사와가지고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 네. 뭐 내년에는 이중으로 좀 수혜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대를 좀 잘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22,000원 지지라고 말씀드렸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좀 그러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에는 지금 고사인을 주시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탑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 대신 이제 가중치를 앞에 말씀드렸던 그 NPU라고 하는 점에 많이 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엔비디아 GPU 대비 10배 빠른 뭐 AI, NPU 개발 중이라는 이슈로 한번 상한가를 갔었죠. 최근에도 이런 거 관련된 얘기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계속 오를 때마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넥스트칩, 텔레칩스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 바로 이 칩셋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사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중국 업체들이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 NPU를 홍보하기도 전에 문의가 좀 많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뭐 GPU와 AI SoC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여러 기업들이
기업들이 계약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분기 매출이 뭐 대략 46.2%가량 YOY로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4분기까지 대략 6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MPU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10배 빠른 연산 속도뿐만 아니라 네. 전력 소모에 있어서도 5분의 1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만큼 핵심 AI 반도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향 매출도 있는데 구글 픽셀폰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탑재하면서 2025년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반기 라이선스 매출까지 인식되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GPU 대비 10배 빠른 영상 특화 MPU에다가 뭐 전력 소모도 5분의 1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MPU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좀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차장님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MPU? 그러니까 MPU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챗GPT가 각광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사실은 AI 분석이 문자적인 어떤 대상에서 이제는 영상이라든지 비디오, 뭐 사진이라든지 뭐 그림, 동영상 이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식재산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영상 분석을 좀 해야 되는 또 다른 뇌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MPU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VR이라든지 뭐 AR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좀 넣어야 되는 분야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U IP를 개발을 해냈고 CNMP라는 MPU IP를 개발을 해냈고 뭐 FHD라든지 UHD라든지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사실은 분석하고 재생하는 수요가 높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뭐 셋톱박스라든지 카메라든지 수요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앞서 이제 PB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중국 쪽에서는 GPU 자체도 사실은 엔비디아로부터 계속해서 수입을 하지 못하니까 AI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대체적인 어떤 상품으로서도 MPU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곧사인 주신 강석훈 PB께 그럼 이제 전략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고가니까 뭐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 모두가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 하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홀딩을 해나가야 할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장이 계속 오르던 때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매물대가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올라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최근엔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오른 만큼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단기적 조정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경험했던 것처럼 뭐 실적 대비 주가 높은 기업을 믿고 가기보다는 뭐 밸류의 정당성을 시험하는 시장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네. 단기간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MPU 쪽 기술적 혜자가 있는 기업으로 계속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아. 그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신규는 이제 자리를 조금 잘 노려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기업적인 내용으로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더 커나가는 이제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는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어떨지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이 자리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자리예요. 사실은 아직 이제 추세가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좀 쫓아가셔도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내년까지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구글 외에 그런 신규 매출처로부터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 보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적이 진짜로 거기서 많이 나와서 폭발을 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음 기회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섹터 자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수페타시스는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좋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로는 이제 두 종목 가운데선 이수페타시스의 손을 들어주셨고, 자, 이어서 AI 챗봇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알트만 전 오픈 AI CEO의 해고 논란이 있은 지 지금 3일 만에 MS로의 전격 합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AI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고 MS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자, 샘 알트만이 MS로 합류를 한다.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벤트가 인공지능 테마에 좀 훈풍으로 작용이 될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해외 시장 쪽 분위기로만 좀 보면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MS가 AI 개발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나델라 CEO가 오픈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러니까 야심찬 핵심 인재를 확보를 하면서 자신만의 쿠데타에 성공했다라는 좀 표현도 있고,
이번 일이 AI에 대한 어떤 투자와 또 기업의 관심을 더욱 높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계속 줄지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MS 입장에서는 AI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좋게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나 개발에 또 열을 올리겠죠. MS가 앞서 나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계속 겹치고 그러니까 전방 업체들, 큰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뒤이어서 뭐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또 국내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칩을 직접 제조하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부품사들도 사실은 이런 모멘텀이 불어닥치면은 다시 한번 크게 좀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섹터가 이번에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내년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강석훈 PB께서는 이 MS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주목을 해 보면 좋을 만한 그 전략적인 그 팁 어떤 거 있다고 좀 보세요? 그 1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테마라고 하는 것이 과대 낙폭 테마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11월엔 좀 많이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많이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S 행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되어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11월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뭐 AMD와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AI를 지원하는 PC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튀어졌고요. 이외에도 뭐 챗GPT 개발적 컴포넌스라면서 챗GPT4 터보를 이제 나왔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용하는 영상들도 나오게 되면서 요것들에 관련된 이 수혜주들도 같이 올라줬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이제 11월 7일은 삼성전자 AI 포럼을 이어가면서 관련주들이 또 들썩였고요. 법제처는 한컴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정부 AI 재료들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이제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AI 교육과 관련된 얘기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 관련된 그 기업들도 또 올라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준 기업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맘 AI, 이스트 소프트, 셀바스 AI인데요. 이런 테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과대 낙폭주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뭐 이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적 해자를 갖고 있는지 한 번씩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샘 얼트먼 전 오픈 AI CEO, MS 전력 합류에 들썩이는 AI 챗봇 가운데서 저희는 이스트 소프트와 셀바스 AI에 대한 두 분의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강석훈 PB께서 지금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스트 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좀 흘러내리면서 아쉬운 흐름으로 거래를 좀 마쳤고 11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 우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이스트 소프트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이스트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 뭐 1세대 보안 회사에서 지금 AI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적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이 수혜 가능성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좀 동력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지금 뭐 약간 신규 진입이 조금 또 좀 불안한 자리다. 뭐 이런 의미이실까요? 일단은 뭐 사실은 AI 휴면 서비스 덕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MS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MS 관련주로 좀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회사의 모멘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모멘텀도 있지만 AI 휴면 관련 서비스 모멘텀도 있지만 이 회사가 라운지 앱이라는 그 어플을 좀 출시를 하고 시장에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운지 앱 사업이 플랫폼으로 좀 사업으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앱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앱이 그 이제 이 회사의 기능인 안면 인식 기능이죠. 안면을 인식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안경을 선택을 해주고 그 제품을 택배로 배송을 받고 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안경점에 가가지고 렌즈를 맞추는 이런 방식의 어플인데 파트너사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1000개가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 확장 속도가 좀 빨라지고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일단은 주가 모멘텀이 숫자가 나오는 쪽에서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네. 사실 오늘 급등한 부분은 MS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 이제 엮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갭이 좀 있고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언젠가는 갭을 한번 메꾸고 갈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스탑을 좀 하고 매도 자리를 좀 찾아보셔야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 이제 갭을 메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고, 뭐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백신 프로그램인 그 알약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AI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지금 돌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AI 휴먼 서비스 이 부분은 좀 확장성이라던가 성장 추이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 여기 그 최근에 기사가 나온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AI 휴먼 사업 고도화에 박차를 좀 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앞선 4월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으며 현재까지는 AI 기업 중 유일하게 가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는 이제 신규 시장 발굴 선점을 위해서 산업 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각국의 유망 기술 기업과 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관련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AI 휴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를 발판으로 성장을 기대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버추얼 휴먼 연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뭐 테스트 중이고 사업 확장을 위한 조직 강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해 10월 자체 버추얼 휴먼 전용 스튜디오 AI 스튜디오 페르소를 구축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버추얼 휴먼을 개발 공급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 유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점을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AI 클론, AI 페르소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사업들을 계속 구축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수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실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 장시영 차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MS발 훈풍으로 갭 상승하고 매도 거래 물량도 좀 많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나중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갭을 바로 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다시 하향 곡선을 좀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그래서 18,000원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1차 상승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 정도 선에서 매도 타이밍 좀 노려보시고 추후에 뭐 변동성이 좀 심해져가지고 뭐 갭을 메꾸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셀바스 A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병원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아나 인수로 떠들썩했고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거의 뭐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다 고사인 주셨는데 강석훈 PB께 먼저 셀바스 AI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예, 뭐니 해도 뭐 음성 인식 기술의 강자란 점을 짚어보면은 이제 성장세를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음성뿐만 아니라 뭐 문자 필기, 음성, 영상과 관련된 인식 기술에서도 두루두루 다 잘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오면서 이 음성 인식 쪽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쪽을 이제 지분 52%를 인수하게 되면서 매출 비중 절반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의료 AI 관련해서도 음성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세는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LL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피커에 결합해서 음성 어시스턴트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요거 관련된 이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해도 괜찮은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장시영 차장께도 셀바스 AI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이제 실제 제품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 뭐 적자만 기록하다가 흑자를 좀 달성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현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과 달리 얼마만큼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가 주가 향방을 좀 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한솔 홈데코가 현재 10%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테리어 건축 자재 기업인데요. 이달 말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관련주들 현재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10% 상승한 968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구 관련주인 NX 역시 9%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또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한익스프레스 2% 강세 보이면서 6,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 또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LCC 관련주죠. 진에어 역시 2% 강세 보이면서 12,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웰킵스 하이텍, 예선테크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들어가 있고요. 또 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에 공시한 에코볼트 역시 9% 넘는 강세 보이면서 현재 1,19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비온도 보시면 에듀테크 업체인데요. 오늘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함께 20%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7%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AMP가 2% 넘는 하락률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또 최근 정치 테마주로 변동성 키우고 있는 한국 수출 포장 그리고 채시스가 현재 1.4% 그리고 채시스도 1%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KC 그린홀딩스 같은 탄소 관련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KC 그린홀딩스 장중 10%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1% 넘는 약세 보이면서 2% 가깝게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빅텐츠가 5%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네트도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관련주로 오늘 5% 강세가 나왔는데 시간에선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큐로컴 역시 4.8% 약세 보이면서 456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을 만나보기 전에 라이징 스탁 중에서 목표가 도달 종목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10월 31일 라이징 스탁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목표가 72,5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9%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7만전자 위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분위기고요. 여기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 주실지 궁금한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딱 3주 전이었죠. 3주 전에 갖고 왔었는데 그때 갖고 오면서도 되게 민망했고 이제 오늘 소개를 받으면서도 또 민망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네. 이제는 여기서는 목표 주가를 더 올리진 않고 스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안 좋습니다 의미가 아니라 네. 제가 3주 전에 정말 시장 최악의 바닥이었을 때 맞아요. 그때 ETF를 하고 ETF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안 되니까 지수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워킹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사이즈는 작으면서 탄력도가 있는 그런 IT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지금은 스톱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좋으나 여기에서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탄력도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자라는 좀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리노공업 그리고 강석훈 PB 펜트론 장시영 차장 VT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리노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AI 가속기 아이템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노공업과 AI 가속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결고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방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갈아탈 만한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이 뭘까 하다가 이제 리노공업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AI 가속기라는 그 외적 키워드 자체가 조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려 보면 현재 AI는 이제 방대한 DB를 아직은 학습을 하는 단계거든요. 네. 학습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단가가 비싼 GPU 말고도 AI 가속기라는 저게 GPU가 이제 칩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AI 가속기도 저게 칩 이름이거든요. 저게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서 이제 피자를 굽는데 네. 모든 그 주방 스태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모두가 다 고든램지일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는 고든램지는 한두 명만 있고 누구는 이제 치즈만 떼고 그렇죠. 누구는 밥 도우만 빚고 각자의 역할이 그렇죠. 필요하죠.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GPU는 말하자면 고든램지 셰프고요. AI 가속기는 그 스태프들입니다. 메인 셰프와 스태프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나중 가면 그 이제 그 업장이 좀 그 이제 안정화가 되면 메인 셰프 한 명이랑 이제 스태프들 여러 명이 있는데 서버 한 대에다가 칩이 보통 한 8개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학습한 단계다 보니까 그 서버 한 대에다가 GPU가 8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GPU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서버 한 대 값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서버 한 대 원래는 GPU 8개가 들어갔던 게 GPU만 2개, 3개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에는 AI 가속기라는 전 아이템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AI 가속기는 지금 단가가 지금 GPU 대비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거든요. 이게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서버 가격은 더 떨어질 건데 이 AI 가속기 모멘텀이 이제부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고 이제 이 키워드가 한 내년부터 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조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서 갖고 와봤는데 사실 이제 AI 가속기 하면 우리나라에 좀 유의미하게 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곳이 딱 2곳이에요. 어디가요? 리노공업 하나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징 스탁으로 나온 종목이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오늘까지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렇죠. 이제 음봉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이제 오르고 있어서 네. 여기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좀 이런 부담감이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아직 좀 전고점 바라보는 그런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노공업 말고도 이수페타시스도 꽤 좋은 훌륭한 대안이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리노공업을 지금 당장 사세요보다는 이제부터는 AI 가속기라는 저 키워드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그럼 목표가는 갖고 와봤습니다.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목표가는 그래도 리노공업 시총 한 3조까지는 네. 일단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만 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AI 가속기라는 이 키워드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에 저희가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리노공업 둘 다 보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펜트론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라이징 포인트 기존 사업의 실적 회복과 두 번째 새로운 사업의 성장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펜트론은 어떤 부분으로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우선 기존 산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산업은 이제 기판 위에 부품을 납땜하는 이 부착 기술과 관련한 SMT라고 부르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이제 장비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분기 수익이라고 하는 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수요 우려와 함께 우려가 있지만은 4분기부터는 이제 QoQ 성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 프로모션도 종료가 되고 앞으로 이제 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장과 같이 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바라보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2차 전지 사업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부터 주목을 받던 성장 모멘텀이죠.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의 18%를 반도체 그리고 2%를 2차 전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우리 국내 오사트 기업들에게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오사트에 대해서도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도
저성장성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는 엔솔 향 인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성장성 짚어주셨는데 그럼 펜트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네, 1차 목표가 3,100원 제시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12,600원으로 손절 라인 15%를 잡고 과도한 하락은 경계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도록 하겠습니다. VT인데 VT 몇 달 전부터 차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에요. 지금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볼까요? 일단은 일본에서 시작돼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또 이제 중국과 미국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해외로 더욱 확대가 되는 리들샷이라는 라이징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들샷이 뭐 국내에서도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품절 사태가 좀 연달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지금 그렇게 열풍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 VT라는 회사를 모르고 있었다가 화장품을 먼저 접했거든요. 인스타를 써보셨어요? 지금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는 100샷과 300샷, 700샷 세 개를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제품을 사면 이게 세트로 사면 100샷은 이제 매일매일 쓰는 거고 300샷은 뭐 화요일과 금요일 또 700샷은 일요일만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기간을 그렇죠. 두고. 기간을 두고 이게 되게 따끔거립니다. 쓰면 약간 진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굉장히 따끔거린데 실제로 좀 써보고 저는 굉장히 좋아서 이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찾아보다가 이게 VT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네. 설마 이게 한글로 VT라는 회사가 있을 줄은 몰랐고 반트가 이제 시초였죠. 반대로 저는 사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샀죠. 왜냐하면 이 회사를 ODM 해주는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 회사의 차트와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장품 쪽만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500억 가까이 좀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나왔는데 일본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에서 흥행을 했고 한국에서도 흥행을 했습니다. 네. 올리브영에서는 뭐 지난 9월에 품절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좀 받으면서 슬슬 좀 이렇게 에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캐파 자체도 내년이 되면은 이제 3천억 정도 캐파가 되기 때문에 잘 팔리면 잘 팔린다고 품절 대란으로 못 파는 게 아니라 계속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재구매도 했습니다. 두 번째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써보고 효능은 좋습니다. 저는 피부에 굉장히 네. 조금 약간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피부과도 다니고 해봤는데 화장품 쪽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써보시고 실제로 주식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리뷰 잘 들었고 지금 이제 VT가 최근에 그 가격이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신고가도 찍고 그렇죠. 지금 탄력이 좋은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실적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파가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캐파보다는 몇 배 이상이 늘어나는 캐파고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족족 다 팔리게 되면 실적 꽂히는 거는 더 많이 꽂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사실은 3천억인데 내년에 그 이상을 그러니까 뭐 2배 이상의 어떤 매출 실적을 바라보는 한간에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 정도 선에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와. 자체는 사실 5일선을 이미 타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2만 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보시고 21선과 5일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일정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로 내년까지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3만 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어느 어떤 실적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21선을 깨면 19,000원이 좀 깨진다면 거기서는 일단 손절을 하고 좀 물러나서서 다음 매수 자리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내용상으로는 이 VT의 주가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제 3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리노공업, 강석훈 PB의 펜트론, 그리고 장시영 차장의 VT까지 만나봤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듬지팜인데요. 스마트팜 전문 시공사 우듬지 ENC를 설립해서 국내외 스마트팜 시공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겨냥해 본격 수출에 나선다는 목표인데요.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4위 만나보겠습니다. 4위는 큐로셀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오늘 5% 약세로 3거래 연속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 하락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3위는 에코아이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탄소 배출권 분야에 특화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 7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네요.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핑거가 차지했습니다. 금융 스마트 플랫폼 솔루션 그리고 B2C 핀테크 서비스 업체로 연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매수세 다시 들어오고 있네요. 4% 가깝게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MDS 테크가 차지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 관련 부품 시장 성장 전망에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 정도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5%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 에코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발 기업으로 오늘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8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내기주로서 경계할 점은 없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들어볼까요? 네, 에코아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장을 하면서 전 아예 매매조차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시부터 더 가격이 확 뛰더니 엄청 큰 급등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이제 탄소 배출권 매매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탄소 배출권 매매 비즈니스는 국내 이제 TKG 휴캠스 딱 이거 하나였는데 이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게 전체 매출 탄소 배출권 매매 매출이 TKG 휴캠스 전체 매출의 4%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테마성으로만 좀 움직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에코아이는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탄소 배출권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이지만 이제 좀 그래도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보면 TKG 휴캠스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900억쯤 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9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멀티플이 10배쯤 되는데 에코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00억쯤 했어요. 200억쯤 했는데 오늘 시가총액이 이제 6천억이니까 한 거의 멀티플 30배? 30배라서 사실 이걸 두 개를 1대1로 지금 밸류 비교를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아이 경우에는 상장할 때도 이제 뭐 에코프로 HN이나 뭐 해외 기업 이런 것들 끼워가면서 이제 공모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모가가 과연 좀 합리적인가, 리즈너블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에코아이 오늘 이제 이 종가 기준 에코아이는 지금 기준에선 밸류를 따지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탄소 배출권 매매 시장 자체가 좀 커질 것 같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냥 좀 밸류를 보고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에코아이는 지금 타이밍에선 조금 저라면 이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코아이 말고도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4분기 들어서 10월부터 시장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는데요. 그때부터 오늘 에코아이까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당일 주가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거의 활용 점정이 오늘까지 상한가 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가 나는 거는 지금 시장은 밸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새내기 종목에 대해서 좀 수급을 좀 밀어주고 있구나. 4분기부터 시장 분위기 안 좋았지만 이렇게 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남은 2023년에도 이제 남은 신규 상장주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서 봐야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2023년 좀 좋은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큰 종목으로 다음 주 금요일 12월 1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청약 진행하는 LS 머티리얼즈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달 안에 한 신규 상장주가 한 이제 4개 정도 더 남았으니까 그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을 주력으로 매매하는 강점이 있지만 좀 밸류상으로는 약간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대신 신규 상장주 쪽으로 보신다면 LS 머티리얼즈 대안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와 선전모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항생지수는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50개 기업을 추리는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서는데요. 더불어 주요 은행에 대해 부동산 대출 증가율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0.01% 소폭 밀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잠시 뒤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